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선 8기 충청북도 김영환 호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의 평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정책 방향 함께 모색해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마련을 해봤는데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전 언론인 홍승목 대표님, 충북도립대 조동욱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되면 이분은 리얼토크 한판의 찐 팬이 분명합니다.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정정보도를 요청을 하겠는데 정정보도. 제가 지금 아직 1년이 안 되고 예. 한 7월 1일이 돼야 제 1년이기 때문에 그 조금 남은 거는 그냥 이렇게 반올림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까워서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 그 아까워서. 앵커님 이게 뭐 라이벌들의 한판. 네네네. 그럼 나 다음에 도지사 나가는 거야? 엉뚱한 얘기 또 하기 시작하시네. 불안합니다. 이사 본격 토크 들어가기 예. 전에요. 뭐 조금 남아서 아깝다고는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출범 1년 언저리니까 취임 소감, 1년 된 소감 한 말씀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은 그런 아주 것이었고 우여곡절이 많았고 예. 좀 저로서는 참 많은 걸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고 진화했다. 제 스스로가 아하. 도정이 진화한 것보다는 제가 많은 걸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뼈를 묻을 곳을 찾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기 지사님 저 뒤에 저 작년 6월 9일이었나 저기 네, 저거 7월 1일, 화면에. 6월 달에. 6월 1일이. 예. 저 때를 회상해 보면 좀 어떠십니까? 딱 1년 전. 글쎄 그때는 이제 굉장히 더 자신에 차 있었고 또 네. 의욕에 차 있었고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더 신중해졌고 또 이게 막중한 자리에 내가 있구나 하는 생각했죠. 지난 30년 가까운 정치를 했는데 네. 1995년도에 정치 시작해서 96년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막말이 없었거든요. 말로 문제가 돼가지고 구설수가 되고 그다음에 한 번도 뭐 스캔들이나 뭐 예. 게이트나 예.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그 구설수가 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국회의원이었을 때에 비해서 이 도지사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판이 좀 많이 다르다. 그것도 제일 크게 느낀 거는 이제 제 50년의 공백, 이 지역에서는 공백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국회의원하고 뭐 수도권에서 했던 건데 예. 여기는 또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채워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러셨군요. 충청북도가 들썩들썩하면요 반드시 중앙에 지사님이 계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충북이 들썩거려 보면 이제 중앙에서 막 뭐 말씀하시고 대통령 만나고 뭐 국회 찾아가고 막 그러시던데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홍 대표님이 준비하셨다고요? 예, 전임 지사께서 그 좀 내무부 관료였죠. 저는. 그렇죠. 예, 좀 내치형이라면은 우리 그 지사님의 지난 한 1년이 다 돼가죠. 지금 보면은 좀 장관 식으로 따지면 우리 지사님은 지난 1년여가 한 외교부 장관. 이제 지금 돌려서 하신 거죠. 내치가 별로 부실했다. 우리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죠. 뭐 그런 건데 이제 제 생각은 뭐 외무부 장관이든 내무부 장관이든 충청북도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 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충청북도만의 문제로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뭐 정책도 그렇고 규제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 전 지사님들도 다 그런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중시했고 또는 이제 전국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도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는 이제 저는 이제 좀 그거를 좀 이를테면 용산하고 조용히 전화해서 좀
설득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국민한테 호소하는 방식으로 예, 예.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여차하면, 충청북도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 우리는 너무 규제가 많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소문을 쓰긴 썼는데 대통령한테 썼다기보다는 국민한테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거 좀 청남대에서 이렇게 라면도 하나 못 끓여 먹고 말이 되냐. 그러면 답변은 대통령이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 청남도에서 라면도 못 끓여 먹었어 이런 거 예, 예. 아니면 아니 그 청주 공항이 그렇게 큰 좋은 공항인데 거기서 화물기 한 대가 안 떴단 말이야. 예.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고 말하자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지난번에 문제가 된 그 대통령님 미치겠습니다는 그 글은 대부분 화장실에서 쓰는데 아침에. 근데 또 장소가 화장실. 그냥 빨리 쓰니까 빨리 예. 쓰는데 예. 왜냐면 그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쓰는 거니까요. 정말 걱정이 된 건 대통령께서 이 글을 어떻게 반응할까. 예. 아무리 그 가까운 사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뭔가 신뢰는 있지만 예. 너무 심하게 정부를 두들겼고 장관을 폄하했고 또 이 정부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지금 아주 악담에 가까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출근했는데 뒷 얘기입니다만은 가니까 그 부지사들이 그냥 사색이 다 돼서 왔습니다. 제 방에 예. 와서 지금 용산이 그냥 뭐 어떻고 뭐 대통령께서 뭐 아침 회의에서 진노를 하셨고 뭐 이런 이제 말을 들으니까 저도 사실 이게 상 떨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 지나쳤구나. 또 예. 도지사가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편지를 보내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죠. 저도. 예, 그러셨군요. 그러나 이거는 역사에 내가 남겨놔야 되겠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장관들이 생각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썼는데 그 순간은 그 정치를 하는 여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었는데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을 저는 존경하지만 예. 열린우리당 창당을 반대해서 뛰쳐나왔을 때 예, 예. 또는 뭐 문재인 대통령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진영론이나 계파 정치에 반대해서 나와서 탈당해서 낙선했을 때 예. 뭐 등등 예. 이런 정치의 고비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여기는 이 고비에는 내가 이 글을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징비를 생각한 건데 지금 이제 이런 것이 논란이 되고 잘못하면은 도정이 흐트러지고 예. 또 도민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김영환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흐트러지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나 충청북도 도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아쉬움이 있죠. 이걸 하나의 큰 무기 하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그 시기에는 그 일을 하셨고 민선 8기가 1년 지나오는 지금 이 시점에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끌어낸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용산께서 직접 여기 또 왔다 가시는 또 이런 결과도 우리 입장에서 또 뭐 지난번에 저기 육거리 또 예. 청남대를 오신 것은 그 상소문을 쓰고 한 이틀 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놀란 일이고 깜짝 놀랐죠. 몰랐지만 예. 지난 11개월을 돌이켜 볼 때 제가 제일 지금 오늘 오면서도 지금 생각한 것은 네. 정말 보람되게 생각한 것은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이 충청북도라는 그 슬로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중심에 서다. 그걸 이제 만들었는데 예. 어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는 짐작은 있었으나 예. 문화재조창 그 잔디바둑에서 대통령의 워딩 가운데 제가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 예, 들으신 말씀은? 자극을 받은 것은 충북이 첨단 산업의 중심이다. 충북을 국가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충북이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예. 이 말씀이 무슨 그 청주에 무슨 지하철 시대가 열린다든지 뭐 광역철도
무슨 지중화가 된다든지 이것보다 훨씬 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초짜리 그 슬로 대통령 말씀으로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첨단 산업의 중심이 청주, 오송, 청주, 충북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걸 이끌어내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것은 도민과 함께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고 예. 장관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투자가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일 큰 저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조만간에 이제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뭡니까?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그러면 바이오가 13조에 달하는 민자 투자지만은 이제 정부 지원도 일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바이오 쪽은 지금 전국 시도에서 이걸 따려고 아주 치열하게 물밑 작업들을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받을 걸 다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그날 그 말씀은 대통령의 말씀의 요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첨단 산업의 중심이 청주 충북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날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K-바이오스케어로 오송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오는 이미 우리가 선점했고 그리고 첨단 산업의 중심이라고 대통령이 선언하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키워가는 것만이 남아 있는데 그날 제가 제일 의미 있게 본 것은 우리 부지사가 그걸 기자회견에서 지적하던데 예. 여전까지 우리가 오송에 바이오 캠퍼스를 가져오겠다는 MOU는 있었으나 예. 이시종 지사님하고 예, 있었으나 온다는 보장이 없었죠. 아하. 그리고 그것이 공인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 하던 버릇인데 자기 발언을 하면서 그 일문일답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 앞에서 1분 40초짜리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걸 일문일답을 한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인수하면서 카이스트 바이오 캠퍼스에 교수가 400명 오기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광영 총장한테. 예.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확인까지 그러니까 해가면서. MIT하고 하버드 대학의 R&D 병원에 참여를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등등의 그 확인, 예. 뭐 확인 사살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카이스트 이제 분명히 옵니다. 예.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려면 교육부가 돈 줘야 되고요. 우리가 땅 줘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장관들이 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용산에 있는 수석이 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예. 우리한테 오려고 했다 절로 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 바이오로직스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카이스트 400명 교수가 오게 된 거죠. 이렇게 다 확인했죠. 예. 이것이 이제 안 올 수 없고 오기로 됐고 또 이제 착수하게 된 것이 또 우리 충청북도로 보면 이 대학 교육이라든지 지금 R&D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충청북도에 카이스트가 실제로 온다는 것은 천지개벽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것도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난 1년간의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뽑아주시면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최근에 이런 성과, 뭐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 말고 또 뭐 하나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이거는 꼭 평가하고 그런 거를 다 능가하는 한 가지 성과는 이제 도민들이 만들어 주신 건데. 뭡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도지사 다 그만두고 또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 우리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부선 생기고 난 뒤에 115년 동안 예. 그리고 해방 이후에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충청북도에 이름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 충청북도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에 이름이 대해서 없었다. 이름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충청북도가 아니라 충청동도다. 우리는 충청북도가 아니라 충청내륙도다. 그리고 예. 우리가 충청북도인 적이 있는가? 막 이런 수많은 얘기를 던졌는데 그래서 얻은 결론은 공모에서 우리 도민이 지어준 이름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 이것이 저는
제가 우연히 한 거지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도민이 응답한 것이고 이거는 제가 서울시장님이 이제 우리 청주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내가 그때 이제 축사에도 말했는데 통일되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통일되면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로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충청북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추진하시는 정책을 보고 많은 도민들께서 와 대단하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로서는 과연 괜찮을까 뭐 이런 우려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조동 교수님. 네, 지금 아마 내일 신문에 지사님께서는 반통일주의자라고 나오실 것 같아요. 왜요? 통일이 안 되면 우리가 중심이다 이렇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네. 살살. 아무튼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저기 지사님 친미파시죠? 예? 친미파? 예. 뭐 그렇진 않은데. 뭐 레이크 파크.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평가가 극과 극이에요. 그리고 연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연대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참여연대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하여튼 그 극과 극의 평가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는 이제 지금 진행형이긴 예. 하고 그렇지. 아직 도민들이 체감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충청북도의 그 문화유산들을 또는 문화적인 그런 잠재력을 하나로 본 것입니다. 지금 단양에 가면은 그 충주호의 이름을 단양호라고 부릅니다. 예. 제천에 가면 청풍호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충주는 충주호라고 부르거든요. 월악산이 제천하고 충주 사이에 있는데 그건 충주 거라고 하고 제천 거라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충청북도 건데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757개의 호수와 백두대간과 그리고 수많은 천년사찰과 문화유산을 하나로 봐야 한다.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고요. 그거는 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호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 있는 것인데 레이크파크의 첫 번째 첫발이 디뎌졌죠. 그래 이제 우선 거기로 와 보면 다 사람들 느끼게 됩니다. 아하. 그게 우리 산업장려관입니다. 예. 도청에 있는 산업장려관. 산업장려관이 문석으로 맞아요. 철창을 뒤집어 쓴 채 거기서 문서를 저장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것이 이제 개방돼서 미술관처럼 카페처럼 열려졌죠. 그래 오늘도 그 많은 내방객들을 거기 안내하죠. 그런 변화를 느끼. 1936년도에 청주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산업장려관. 말하자면 그 민원실로 쓰이기도 했고 그랬던 그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우리 도청에 그 하늘공원이 생기고 또 도청 앞에 있는 그 정원이 이제 잔디광장으로 바뀌어 나가고 그런 것들이 뭐 즐비하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내륙지원 특별법에서 17개 시도가 성명 결의문을 채택했나요? 그래서 일단 지사님이 그거는 역량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전국 시도가 다 같이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에 조속한 그 안을 갖다가 법률안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강원특별법에도 밀린다. 그걸 우선 처리하느라고 지금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에 지금 머물러 있고 그래서 언제 이게 지금 통과될지도 모르는 제가 상황입니다. 이 법안을 낼 때는 저게 되겠나? 저거 안 될 거다. 또 강원도 특별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라북도 특별법도 와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잘한 거, 우리 충청북도 제일 잘한 것은 이것을 충청북도 특별법으로 만들지 않고 내용이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만든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MOU를 맺고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우리는 지금 힘을 합치고 있고 강원도하고 힘을 합치고 있고 충남하고 합치고 있고 연구소들끼리 다 MOU를 맺고 있고 제가 이렇게 섣불리 말할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만장일치로 통과될 거로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올 정기국회에 통과할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네. 1월 9일 제도 시행 이후에 충청북도에서 이제 한 5개월여 만에 한 200명 좀 넘었죠.
그런데 이제 그 2월부터 수혜 대상을 이제 대폭적으로 늘렸잖아요. 65세 이상 플러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그런데 물론 뭐 44만 우리 65세 이상이 다 아픈 건 아니지만 그 너무 좀 그 임플란트 쪽으로 치우쳤고 어떤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 또 의료 저기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도 있고 이런 부분을 따져본다면은 어떤 좀 더 대상을 좀 질병 대상도 너무 좀 한정돼 있고 예.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넓혀야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은 물론 뭐 이제 지사님께서 전국 최초로 잘 하신 책인데 조금 좀 아쉽다. 물론 뭐 시간은 아직 얼마 안 됐어도 200여 명이면 좀 너무 성과라고 보기에는 너무 250명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 250명 정도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봉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홍순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제 정책이라는 것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의 판단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제가 이제 그 분야에도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전문가. 그래서 늘 진료 후불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지 구체적인 강론을 잘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착오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의료 그 보험제도 그게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나 응급진료에 대한 지원이 문재인 케어 이후에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 있어서 그 빈 구석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비보험도 생겨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진료 후불제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의 폭이 내가 생각한 것,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작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지 알았으면 연령 진료의 영역을 대폭 확대했을 건데 아예 확 넓혀서. 그게 이제 하나 착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우리가 이게 손실률이 크지 않겠나. 돈을 그 진료비 후불 하고 나서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50명 중에 며칠 전까지는 한 명인가 있고 거의 다 돈을 다 내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내는 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지도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지금 6월부터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영역 확대할 때는. 그래서 이제 진료 영역을 대폭 확대하죠. 오히려 65세 이상 저소득층 또 그 장애인 그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진료가 성형수술이라든지 뭐 모발 이식이라든지 피부 관리라든지 요것만 안 되고 나머지 다 풉니다. 암이 걸린다든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급기야는 여성들의 조산원까지 풀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 그 장애인들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 어머니가 있다, 장애인 누나가 있다든지, 장애인 오빠가 있다든지 다 같은 고통 당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정 치료를 최하 300만 원 선에서 교정 300만 원이 되는 일은 후불제로 지불할 수가 있으니까 돈이 없이도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 충북북도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보완하는 일을 지금 시작을 해서 이제 진료 영역 확대할 것이고 이것이 좀 더 정착된다면 65세 이상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도민이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풀려고 하는 것은 지금 난임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후불제로 지급하거나 또 그걸 또 우리 복지 비용으로 지급하는데 과거에는 180% 정도 되는 수익이 안 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도는 전체를 지금 확대해서 출산 장려하는 정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도민들한테 오늘 출연 앞두고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지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지사님에 대해서? 지사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평도 있고 뭐 부정적인 평도 있는데 부정적인 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획은 거창하게 던지는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게 꽤 있다. 라는 말씀을 해요. 아주 평범한 분이. 그래서 지금 뭐 출산 말씀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2026년까지 1.4명이요? 1.4. 2026년. 그죠? 그럼 몇 년 안 남았는데. 바로예요. 이거 하려면 우리 집사람 돼야 돼.
근데 이 부분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 뭐 이 정도라면서요. 근데 충청북도 0.8 정도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우리 0.87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0.97 정도로 가 있죠. 0.97. 현재는 그러니까 제가 늘었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1.4까지 가능하겠냐 이거 좀 교수님 뭐 말씀 26년. 1.4도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작다. 일단 한두 달 사이에 1.0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한두 달 사이 지금부터요. 네, 한두 달 사이에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통계로 1.0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것도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서울이 뭐 0.5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야말로 출산 수당의 효과, 반짝 효과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도 없는 출산 장려 정책을 여기서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도가 하지 못하는 별도의 부서도 만드셨잖아요. 부서도 만들었고 나날이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돌봄에 있기 때문에 예. 돌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잘해야죠. 문제와 지금 현재 떠나는 젊은 가임 여성을 포함한 사람들이 어떻게 경력 단절 없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중요합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를 낳으려면 충청북도 가야 되고 애를 기르려면 충청북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 제가 이런 노력을 엄청나게 자나깨나 이걸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이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쁘게 생각하고 메달을 줬습니다. 메달을.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혁신적인 메달 가져한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메달을 드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방관이 예. 임신한 임산부가 병원을 갈 때, 네. 일단 계산해서 청주를 가야 된다든지, 예. 뭐 단양에 서울을 가야 된다든지 할 때 응급차를 동원해서 실어다 주고 실어다 주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죠. 제도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방관도 우리 도청 산하의 공무원들이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등록을 먼저 하면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걸 등록하면 이제 그분들은 연락만 하면 우리가 응급차가 가서 모시고 산부인과를 가고 마음이 얼마나 끝나면 산부인과로 돌아가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수적으로는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미 임신했다는 것만 되면 뭐 청남대부터 우리가 운영하는 도의 모든 시설은 다 무료 싹다 입장합니다. 무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작든 크든 우리가 얼마나 아이를 낳는 것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많은 협조를 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아이를 갖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풍토와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성공할 거로 보고 있고 이걸 성공해서 다 모든 시도가 또는 정부가 충청북도는 어떻게 했길래 애를 낳는가. 처음에는 이게 지금 옆에 있는 도에서 그 임신하고 그걸로 갔겠거니 생각할 건데 걱정 많이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앞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1등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1등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장려금 주기 때문에. 오늘 쭉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힘 있는 말씀이 좀 또 새로운데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카레 먹는 학생 옆에서 전복 2017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산불 발생 장소에서 술 드시고 노래하시고 물만 마셨다. 또 며칠 있다가 한 잔을 다 마시자. 이게 내가 보기엔 수준 미달의 그런 빌미를 주고 그런 오해를 사고 또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 그건 무조건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충청권 방역 철제 노선 상황들이 지금 어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까? 노선이. 그거는